예전에는 고령의 나이에 수술 받는 걸 대부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80대에도 수술을 원하신데요. 이유인즉슨 본인의 삶의 질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 고관절 관련된 치료 그래도 적정한 나이는 있을 것 같은데 고령자들에게도 괜찮겠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제 실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분들 중에서도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은 특히나 골절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소변 관리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아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화장실을 가서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고관절에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치료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골절이 유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뼈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네. 수술은 이제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과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골절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환자분의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서 지병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우리가 2차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도 해줘야 되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도 잘 시행을 해야지만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회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골절 고정은 뼈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그다음에 부러진 자리가 많이 미끄러져 있지 않으면 이런 금속 기구들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예. 이제 부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경부에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나사를 넣어서 고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고 대퇴전자간부에 골절이 있게 되면 조금 더 큰 이런 금속 기구를 사용해서 골절을 고정하게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금속 기구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예. 네. 그게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 네. 이제 여기 골절이 있으면 저희들이 뼈를 맞춘 다음에 이쪽으로 이 금속 정을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바깥쪽에서 이런 다른 이제 나사를 집어넣어서 두 개가 이제 맞물려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기계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게 실제 수술에 이용되는 네, 그렇습니다. 도구였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부러진 자리가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거나 또는 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고정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인공관절도 지금 제가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3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예. 인공관절에도 크게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2가지가 인공관절인데요. 인공관절의 이쪽과 이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요 위에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씩 이렇게 들고 조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하나는 요 위에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인공관절은 이 2개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개가 분리가 되는데 이 2가지 인공관절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이라는 것은 골반뼈와 허벅다리뼈, 대퇴뼈가 이루는 이제 이 관절인데 그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라는 것은 주로 대퇴골 쪽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골반 쪽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위만 우리가 수술을 해서 대퇴뼈 쪽에 이런 기계를 집어넣게 되고 이 기계와 골반뼈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관절이고요. 예. 이쪽에서 이제 2개가 분리가 되는 인공관절은 문제가 없는 골반 쪽도 뼈를 깎아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런 기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허벅다리뼈, 대퇴골 쪽에도 이 기계를 집어넣어서 이 2가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이유가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수술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출혈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골반 쪽은 우리가 손대지 않고 이런 좀 간단한 인공관절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건강 상태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한 인공관절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요거는 이제 기계랑
골반뼈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활동 상태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 기계 때문에 골반 쪽에 있는 뼈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수술 이후에 이제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좀 남는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활동력이 비교적 좋은 분들은 제대로 된 인공관절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요. 회복할 때까지 이 자세도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피해야 할 자세들이 있거나 아니면 취해야지 말아야 할 자세들이 있을까요? 뭐 다리를 꼬고 앉는 건 절대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나면 초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합병증으로 탈구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골반 쪽에 우리가 기계를 넣고 허벅다리뼈 쪽에 기계를 넣게 되면 과도한 자세에서는 이 두 개가 분리되는 탈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연령층의 건강한 사람들은 인공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탈구를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층에서는 수술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량 자체가 일단은 적고 수술 전후로 활동력이 떨어져서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탈구의 빈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쪼그려 앉는 거라든지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들은 좀 일정 기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거나 옆으로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한다거나 하는 운동들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절 치료의 목적이 첫째는 이제 자유로운 보행을 회복시켜주는 거겠지만요. 두 번째 목적도 있을 겁니다. 합병증.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합병증으로는 앞서 뭐 잠깐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걸 저희가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 노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은 이제 보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고 나서 재활 치료를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하면 누워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욕창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폐색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신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수술이나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활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근력 약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행 장애가 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의 고관절 골절은 골절 자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골절 이후에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환자가 빨리 본인의 기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뼈가 약하지 않다면요. 낙상을 해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위험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가 않을 그렇겠죠. 텐데요. 뼈가 약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골다공증이라는 건데요. 교수님,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네. 와서 골절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지금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정상적인 뼈는 이 망상 구조로 형성이 돼서 뼈의 양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 뼈끼리 서로 연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의 양도 감소하게 되고 이 연결돼 있던 선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미세 구조가 약해지면 뼈가 굉장히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근데 문제는 골다공증은 부러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골절이 생긴 이후에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양 섭취입니다. 영양 섭취인데 뼈의 형성하고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비타민 D나 비타민 K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양소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녹황색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나 옥살산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좀 줄여주는 방해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은 안 좋지만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아주 고지방 식사를 하신다거나 또는 음주나 흡연을 하신다거나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셔서 카페인 섭취 양이 많다거나 하면 역시나 칼슘의 섭취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새끼 식사를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끼 식사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장 좋고 특히 저지방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생선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뭐 무청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하루에 2회 이상 가급적이면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과도한 커피나 음주, 흡연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부분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못 지켜서 다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뭐 골다공증 치료도 말씀해 주셨고 골절 치료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무엇보다 여기에 선행돼야 될 거는 이제 안 넘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낙상 방지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3가지 요소 중에 이제 마지막이 낙상 방지입니다. 운동과 낙상 방지인데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혈압이 좀 낮거나 하면 일어서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혹시 어지럽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게 이제 보조기구입니다. 지팡이라든지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라고 적어놨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남들 시선이 부끄럽다고 지팡이나 보행기 짚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는 것보다는 남들 시선을 조금 받는 게 훨씬 환자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보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낮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노령층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눈에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안과 질환들이 있어서 시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밝게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 들어보면 노인 혼자 살기 때문에 집 그냥 뭐 불 방에만 하나 켜놓고 지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집안을 밝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욕실에 고무판 같은 거를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실에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다공증은 평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골절이 생겨야지만 이 환자가 이제 내가 골다공증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데 골절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노령층의 엉덩이 관절에 골절이 생기면 이거는 가벼운 외상 이후에도 환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가 살짝 넘어졌다 하는데 아파서 잘 못 일어난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봐도 저희들이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골절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골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자체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환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다공증 치료 및 낙상 예방을 평상시에 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골다공증과 노령층의 골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교수님이 끝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말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노령층의 낙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친숙한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을 잘 관리해 주시면 낙상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을 밝게 유지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많은 환자분들이 전화 받으러 막 급하게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 전화기 같은 거 하나씩 장만해 주신다든지 예.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지고 나서 환자가 그러니까 아프시다 하면 어르신이 아프시다고 하면 아이고 좀 하루 이틀 누워 계시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타민하고 칼슘도 꼬박꼬박 사다 네, 드려야 네.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가 깊이 또 새겨야 될 텐데요. 여기 뭐 조사가 또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버팔로대 연구팀이 63세 이상의 여성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빨래 개기, 설거지, 청소 이거 간단한 집안일 이것만 해도요. 사망률이 12%, 사망 위험이 12%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겨울철 밖에 야외 활동은 안 하시더라도요. 네. 집안에서 꾸준히 조금 움직이시면서 우리 뼈를 잡아줄 수 있는 근육도 같이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의 이경재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